이 환자분의 사망 원인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손해사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우입니다. 노인들이 사고를 당해서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하신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두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족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우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다든지, 요양원 생활을 하시던 도중 미끄러져 넘어져 대퇴골을 다치신다든지, 혹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골절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죠. 근데 노인이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과 비교해서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치료 과정 도중에 합병증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오늘 주제와 같은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망 진단서를 받아보면 사인이 폐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분의 사망 원인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보험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에는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한다라든지, 배상 책임의 경우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 주면서도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분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즉, 쟁점은 망인의 사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사고가 발생한 후 폐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상해로 보느냐 질병으로 보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상해인지 질병인지 판결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례와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 근접성. 사고가 발생한 후 1개월 아니면 2개월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와 폐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예를 들어서 10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 변화. 환자가 사고 전에는 그래도 혼자서 보행이 가능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도저히 혼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세 번째,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 똑같이 사인이 폐렴으로 되어 있어도 이제 골절이 발생하고, 그래서 폐렴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식의 내용 전개가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반면에 사인이 폐렴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에 대한 원인이 기타 미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의학적 감정 결과. 주치의 소견이나 의료 감정 결과상 골절은 폐렴의 발생인자라는 소견이 적혀 있으면 상해와 폐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저질환 때문에 폐렴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소견이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의 기여도를 살핍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신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매우 많기 마련이죠. 그래서 판례를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이런 사유들과 기저질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대략 30%에서 70% 사이로 제한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사고와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고와 폐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사고 후 환자의 상태 변화. 세 번째,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네 번째, 의학적 소견상 내용.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저질환의 기여도.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족분들이 보험회사에 대항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는 기타 병원 자료 등을 발급하시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주제로 저희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손해 사정은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유익했다는 생각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